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귀한 걸음 해주신 이기대학 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육아일기 강의를 진행을 맡은 이건 빼야 되겠네. 네? 사회를 맡은 노우세 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참 경이롭고 행복한 동시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육아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육아일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육아일기는 단순히 아이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장했을 때 함께 읽어보면 추억을 공유하고 부모님이 스스로에게는 육아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록이 될 테니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 육아일기 작성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고 더불어 육아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얻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김관주 강사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 육아일기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신 제가 저번 기수에 그런데 육아일기는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실 거고 그 육아일기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성장일기를 좀 오늘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네, 제가 B형이다 보니까요 똑같은 걸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O형인데도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들으실 분이 또 들으시면 조금 식상할 것 같아서 네,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장일기로 바꿨거든요. 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쁜 꽃이 있어요. 이 꽃 아시죠? 네, 꽃 이름 수국인데요. 6월에는 수국이 많이 만발해서 피어 있습니다. 5월에는 장미가 피듯이 6월에는 수국꽃이 많이 피어 있어서 예쁜 사진을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 선사를 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함께 귀를 쫑긋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는 분홍색이면요, 지금은 약간 보라색이죠. 네, 혹시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저도 보라색 좋아해요. 네, 네, 보라색 약간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가지고 혹시 뭐 미술이나 음악 쪽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네, 아유 멋있습니다. 오늘은 성장일기. 성장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성장이 가장 신비로운 게 뭘까요? 성장일기, 아까 우리 사회자님 육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육아라 하면 제일 신비로운 거. 신비로운 게 뭘까요? 육아. 성장일기. 네? 뭘까요? 애들이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거. 네, 깨우쳐가는 거. 네, 좋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잘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그 생명체가 되게 신비롭겠죠. 사실은 그 생명의 신비하고 그 엄마의 자궁 안에서 이렇게 태아가 자라나는 모습을 제가 좀 담아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가 태아있는 아이가 좀 예뻐야 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뺐어요. 다음에 더 좋은 거 있으면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비로운 것 하면 생명의 신비가 있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 태중에 있다가 나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저희들한테 선사를 합니다. 귀한 생명이죠. 네, 그래서 유년기, 유아의 시절을 보내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때? 네,
손자, 손녀도 계실 거고,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유년 때, 유아 때. 네, 보호받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때 뭐가 형성이 잘 돼야 네, 좋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잘 먹고 잘 자라야 돼요. 잘 먹고 잘 자라. 네, 네, 잘 먹고 잘 자라. 아주 중요하죠. 네, 뭐가 있을까요? 자, 유아시오 가장 중요한 거. 속담도 있습니다. 속담. 네, 맞추시면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인형을 하나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딩동댕. 습관이죠. 습관. 버릇. 네, 네, 습관, 버릇.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속담이 3살 버릇, 네, 80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네, 요즘은 평균 연령 나이가 몇이에요? 100. 네, 80? 남자분 평균 수명이 82, 3세고요. 여자분의 나이는 여자분. 맞아요. 6, 7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속담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3살 버는 80까지가 아니고 요즘 수명은 100세 뭐 얘기하시던데 요즘 120세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살 버는 네, 죽을 때까지 간다, 영영 간다 이렇게 바뀌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사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유독 유대인들은 피해가 적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어째서 그런다고 하느냐? 아마 우연히 지금 극사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유독 유대인들은 피해가 적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어째서 그런다고 하느냐? 아마 우연히 진 것 같습니다. 오늘 발생한 큰 불은 어이없게 등산객이 버린 담배 봉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냥 실수로 담배 봉투를 버렸는데 이렇게 불이 번질 줄 몰랐어요. 실수였어요, 실수. 유혹인 할머니께서 평생 국가 연서로 벌어 저축하신 돈 20억을 저희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셨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기부까지 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루 몇만 원 벌기도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큰 돈을 모으실 수 있었던 비결이 있나요? 비결은 무슨 아무 비결도 없어요. 뭐야? 오늘 정말 운도 없네. 우연, 실수, 그리고 비결이 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습관은 이렇게 두 개의 큰 가지가 같아요. 어릴 때 어떤 습관을 기르느냐에 따라서 어른이 돼서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도 웃을수록 나쁜 습관도 모을 수도 있는 거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글들이 되게 멋있죠. 자, 자녀의 인생은 인성은 그 부모의 거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훈련시키는 방법.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의 실천. 실천하는 거. 네, 맞습니다. 실천하고. 부모가 완벽하지 못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함께 해보자. 함께 해보자. 이렇게. 안 들려요? 함께 해보자. 이렇게. 함께 해보자. 네, 무엇을요? 뭐든지. 자, 아이가 무엇인가 막 보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죠? 이런 모습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기특하죠? 네. 그래서 참 독서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독서하는 습관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뉴턴 아시죠? 뉴턴. 네. 초등학교 시절에 전교 꼴찌였대요. 그리고 전응한 친구를 받았고. 하지만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인문 고전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인력, 모든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윈스턴 처칠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전교 꼴찌였대요. 마찬가지로. 훌륭한 사람은 전교 꼴찌일까?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인문 고전을 익히시고 그다음에 결국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십니다. 자, 에디슨, 발명의 왕 에디슨. 네, 초등학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합니다. 어떠한 이유냐면 지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에디슨에도 마찬가지로 인문 고전을 익히시고 발명 왕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많은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 남다르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습관을 알려주는 거, 책을 읽도록 하는 건데 최고의 산삼은 몇 년 산이 최고의 산삼이 될까요? 네, 오래될수록 5년보다는 10년이 좋을 거고 10년보다는 20년이 더 좋을 건데 지혜의 산삼은 얼마나 오래될까요? 지혜의 산삼. 뭐가 있을까요? 지혜의 산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혜의 산삼은 1000년. 1000년 된 산삼을 먹는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아마 먹을 거예요. 지혜의 산 1000년에서 한 2000년 된 고전을 지혜의 산삼이라고 합니다. 독서를 시작하면 천재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손자, 손녀도 있으시고 또 결혼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다? 네, 독서하는 습관. 그래서 평범한 두뇌를 천재의 두뇌로 또한 인문고전 독서를 몇 살 때부터 맺게 되냐면 그러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평생 간다 하는 말처럼 최소한 8살 때부터 읽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전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수많은 거장들의 그 작품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몇백 년 전, 하면 몇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수준이 아주 남다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 보면 IQ, EQ가 좋다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혹시 어떤 거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IQ, EQ 말고 네, SQ라는 영성이 높은 분일수록 리더자로서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책, 어떤 말들이 나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어떤 책, 어떤 말들이 힘이 되었을까? 내게 어려웠을 때 아니면
힘들었을 때 어떤 말들이 나한테 힘이 되었는지 혹시 뭐 발표하실 분 있으세요? 어떤 말들이 나한테 힘이 되었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우리 책을 많이 읽으시는 우리 맞죠? 제가 이름 성함을 장은자 선생님. 네, 장은자 선생님. 혹시 어떤 말들이 나한테 힘이 되셨나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네. 그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을 보고서 네. 내 환경을 생각이 피네.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지역에서 내가 약속을 하잖아요. 자기한테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하리라. 그거 진짜 이렇듯 본인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건 책을 통해 간접적인 체험이죠. 그런 체험을 통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다음에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하는 책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이 사회가 밝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 역할이 되게 클 것 같습니다. 혹시 또 하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 책을 한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서점을 뒤져봤어요. 오늘의 이 시간을 위해서. 그랬더니 내용이 저희하고 좀 맞는 얘기라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다음이 언제냐고. 제목이에요. 도대체 다음이 언제냐고 많이 묻는 질문이죠. 우리가 보통 살면서 아이들이 뭐하면 다음에 이렇게 미루잖아요. 다음에. 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빠가 나랑 놀아준다고 하루 휴가를 냈는데 소파에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지 뭐야. 아빠, 놀이터 같이 가요. 오늘 가기로 약속했잖아. 아이고, 아빠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 다음에 가자. 다음에 가자. 너 오늘 일기 안 써? 빨리 일기나 써. 놀이터라도 가야 일기를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놀이터 가야 돼?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소리쳐도 아빠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누나 종이 접기 하자. 누나는 숙제를 하느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누나가 오늘 종이를 접는 법 알려준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언제? 네, 다음에 알려줄게. 다음에 나 바쁘단 말이야. 싫어. 지금 당장 알려준다 했잖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누나면서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걸까? 누나 미워. 내가 울먹이며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벽시계가 퍽 하더니 시계바늘이 마구마구 돌아가지 뭐예요? 흐리륵 민우야 시계바늘이 멈추자 부엌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다닥 가보니 쭈글쭈글 할머니가 음식을 만들고 있지 뭐예요? 할머니 누구세요? 민우야, 엄마가 떡볶이 해주기로 약속했잖아. 이제야 생각이 났어요. 어서 먹어라. 엄마, 이 할머니가 우리 엄마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나 방에서는 웬 뚱뚱한 아주머니가 불쑥 나왔어요. 민우야, 누나가 종이배 접는 법 알려줄게. 이리 와. 우리 누나는 어디 가고? 저기 우리 누나야? 설마 아주머니가 우리 누나야? 그러고 보니 우리 누나랑 닮았잖아. 으악, 어떡해, 큰일 났어. 나는 허겁지겁 아빠한테 달려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꼬부랑 할아버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내 손목을 탁 하고 잡지 뭐예요? 민우야, 아빠랑 놀이터 가자. 뭐? 꼬부랑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라고? 으악, 세상에 이렇게 어쩔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꼬부랑 할아버지, 아니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내 방으로 얼른 들어갔어요. 우리 가족 이제 어떻게 다음에 하면서 자꾸 미루더니 쭈글쭈글 할머니, 뚱뚱한 아주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버렸잖아.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그랬어. 와, 내 울음소리에 다시 벽시계가 퍽 하더니 이번에는 시계바늘이 거꾸로 마구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삐리리. 아우 졸려. 놀이터에서 너무 많이 놀았나봐. 민우야, 이제 일기 써야지. 놀이터 갔다 와서 일기 쓴다고 약속했잖아. 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지? 벽시계의 시계바늘이 마구마구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돼. 민우야, 빨리 와서 떡볶이 먹자. 벌떡 일어나 부엌에 가보니 엄마가 떡볶이를 만들어 놓았어요. 휴,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 다행이야. 그때 누나가 커다란 종이배 모자를 방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쓰고 아빠랑 놀이터 갔다 와. 이따 종이배 접는 법 알려줄게. 아빠는 내 손을 잡고 방긋 웃었죠. 모두 뒤늦게 약속을 지키긴 했지만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네, 이 내용이에요. 어떠셨어요? 자, 다음에라는 말을 너무 잘 쓰죠. 아이들도 잘 쓰고 엄마 아빠도 잘 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동화책을 가지고 읽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음에 하려다가도 어떻게 할까요? 일이 바뀌어서 우리 엄마 아빠 뭐 나이 많이 들고 뚱뚱한 누나가 되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다시는 안 하겠죠. 그래서 작은 동화책이지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렸을 때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정해진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약속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싫어하시죠? 다들. 네. 코리안 타임 하는데 몇 분 전에 나오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우리 선생님은 한 10분 전에 나오실 것 같다. 아니면 30분 전에. 네. 나는 한 10분 전에 나간다. 기본. 네. 한 30분 전에 나간다. 나는 10분 뒤에 나간다. 네.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친구는 정해진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자,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친구가 늦게 나왔어요. 여러분이라면 기다려 주시죠. 보통. 네, 보통 기다려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친구는 부랴부랴 달려갔지만 약속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친구가 맞다가 갔을까요? 아니면 아예 안 왔을까요? 상상. 네. 친구가 아직 안 왔나 싶어 한참을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는 이미 약속 시간에 왔다가 가버린 거예요. 그때는 친구가 인정도 없고 야속하게만 했어요. 어쩜 친구를 위해 10분 정도 못 기다려주나 하고 섭섭도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친구는 저에게 아주 소중한 걸 깨닫게 해줬어요.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소한 약속이든 중요한 약속이든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항상 되새기며 그 기회에 그런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동화책처럼 혹시 선녀와 나무꾼 아시죠? 동화책. 네. 혹시 여기서 약속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선녀와 나무꾼. 약속. 아예 둘라면 보내준다. 네. 어디를 보내줘요? 하늘나라로.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선녀와 나무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약속을 했길래 어떠한 결과가 있어지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다목군이 어떤 일을 했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그 선녀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관에 올라가고 또 따라서 나무꾼도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다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오게 돼요. 왜 내려오게 되냐면 그 집에 계신 어머님 때문에 다시 내려오게 돼요. 근데 부탁을 했어요. 선녀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땅을 밟지 말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인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네,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늘나라에 다시 못 가서 그 안에 선녀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약속은 어떤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을 꼭 지켜야지만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약속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일기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앞에 종이를 나눠 드릴 거예요. 약속에 관한 것을 제목 삼아 한번 짧게 한번 글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있으신 분들은 볼펜 없으신 분은 얘기해 주실게요.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켰던 약속을 통해서 얻어진 거 아니면 내가 지키지 못해서 다른 것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쓰고 계신 모습이 너무 여기 제가 보기에 되게 아름다웠어요. 열정에서 쓰고 계시고 어떤 약속이시길래 하는지 참 궁금해요. 자, 우리 이쪽부터 돌아가면 어떨까요? 이쪽부터? 네, 긴 시간은 안 드릴 거예요. 한 1분 정도씩 짧게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쓴 약속이라는 일기 한 번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써봤는데요. 글씨가 제가 써놓고도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제목은 약속. 어릴 때 마이크. 나에게 약속을 했다. 나는 시력이 나빠서 학문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나의 목소리로 연습을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운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나 게으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만족스러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찬양을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자, 저는 아주 짤막한 이야기를 두 개를 썼어요. 주제는 약속입니다. 스토리 1. 오랜만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만났다. 그렇지만 서로 바쁜 일정 때문에 긴 이야기를 못 나누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 친구가 말했다. 우리 언제 만나지? 점심시간이라도 하자. 그래. 하고 나도 동의했다. 그러나 그 후로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다. 자, 여기서 우리 같이 식사하자고 했는데 이게 약속이냐 아니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네, 스토리 2. 학창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명호라는 친구를 만났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너무 반가웠다. 이야기 끝에 그 친구가 말했다. 이번 주 토요일 점심 때 시간 낼 수 있어? 낼 수 있지. 내가 대답했다. 그럼 어디서 만날까? 내가 물었다. 혹시 또 오세요? 라는 식당 알아? 그럼 말고 우리는 토요일 12시에 그 식당에서 만나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자, 두 개 다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는 약속이라 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구체적이고 시간, 장소까지 나와 있는 약속이죠. 그러면 1번 스토리, 첫 번째 스토리처럼 이러한 약속을 했을 때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이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있고요. 2번 스토리처럼, 두 번째 스토리처럼 구체적으로 장소, 시간 이렇게까지 정해서 서로 오케이 하는 약속, 이것이 진짜 약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약속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생각나는 건 없어요. 되게 약속을 잘 지키려고 생각은 하고 약속 때문에 뭐 이렇게 큰 낭패하고 그런 뭐 특별한 생각은 안 나요. 그래서 나는 나와의 약속도 약속이다. 글로 써놓지 않았지만 마음 먹는 것도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나와의 약속이 가장 중요한데 제대로 못 지킨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나에게 한번 약속해보고 싶은 것은 일찍 자자. 저 11시 안에 자자. 오늘 약속을 나와의 약속입니다. 초등학교 때 아주 단짝인 친구가 있었다. 자매처럼 매일매일 붙어 다녔다. 그 친구는 미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간미도 넘쳐났다. 걔네 집에 가서 보니 마당에서 아버지가 그 아이 머리를 단발로 예쁘게 깎아주고 계셨다. 그 뒤로 슬픈 소식을 들었다. 괴산으로 이사가게 되었다고 다시 꼭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 뒤로 그 친구는 진짜 중학교 무렵 나를 보러 왔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옛날의 추억을 다시 되살리며 기쁨도 2배로 커졌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나는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다. 너무 보고 싶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은 어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렇게 우리들의 약속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씁쓸하게 막을 내렸다. 참 아련하고 쓰라린 약속이었다. 약속. 삶은 약속이다. 나와의 약속, 모든 사람과의 약속. 이 약속은 신뢰감을 주는 행동이다.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이러한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신뢰의 시작이다. 그러기에 약속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하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다. 그러기에 서로에게 약속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 하나 말했어요. 약속을 지키려고 일찍 왔습니다. 시간을 채축해서 왔습니다. 이런 지금 어떤 내용으로 그냥 쓰라고 써봤는데 좀 생각나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 떠올랐고요. 약속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어디 가나 약속은 있고 약속이 없으면 사회가 진행이 안 되고 또 굴러가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도로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한 신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문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다. 그리고 행동이다. 약속은 수시로 자행되지만 인생이 지력과 이성적인 반응에 따라서 변개되기가 일수이다. 우리는 때때로 자주 인간 자신의 생각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 준비가 안 됐다는 핑계, 또 자기 스스로가 이행할 수 없게 되어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약속이 무참히 묵살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일수인데 그런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 그것이 크든 작든 중하든 경하든 모든 약속은 자기의 인격을 표현하는 최고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인생길이 약속이 그러하듯 신과의 약속은 더욱 대단하게 여겨져야 한다. 여기까지 쓰다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쓴 데까지만 약속하면 천황하고 한 약속이 생각난다. 그의 철물 가게에서 평생 일하여 주기로 했다. 그러나 세월이 이 약속을 어겼다. 59살 되었을 때 천황은 그만 나와달라고 했다. 나는 이곳서 내 삶의 대부분을 보내려 했는데 말이다. 그 다음 스킬은 나중에 끝까지 약속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살면서 저는 제목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을 하는 것이다.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듯 쉽게 약속을 한다. 그것이 잘 안 되고 쉽지 않아서 늘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대개 만남도 헤어질 때도 다음에 밥 한 번 먹어요. 차 한잔 해요.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약속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인사치레로 지나가는 말처럼 했을 때 상대방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저를 봤을 때는 그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는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도 나 혼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을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일기 쓰기 같은 데도 오겠다는 이름을 올리게 되면 그거 못 지킬까 싶어서 쉽게 올리지를 못한다. 하는 일도 또 집안일도 때로는 행사도 잡히는데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 좋겠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지키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때가 많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속. 그 사이에 오면서도 제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약속은 중요한데요. 저는 성실하게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저는 저 자신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제가 중요한 분들하고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예를 들면 뭐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랑 해야 되나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일점에 그 착오도 없이 이행하려고 많이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보다 중요하지 않았던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데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나하고의 약속을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친구, 가족, 나하고 약속, 가족 간의 약속, 또 친구 간의 사회 속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약속을 겉으로는 정말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 깊숙이 예를 들자면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제가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거라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같이 함께 잘 해나가는 것일 거라고 그 깊이까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그 약속이 겉에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까지도 잘 알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새롭게 가진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이신지 신과의 약속이라고 어떤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느껴진 게 저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가 정말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더 자신을 들여다보고 약속 내용을 잘 숙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글 쓰는 게 참 어려워가지고요. 기계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은 오래된 친구와의 약속이 있던 날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챙기지 못한 시간이 길었지만 이번엔 꼭 보자며 며칠 전부터 시간을 맞췄다. 사실 약속이라는 게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에서 나에게 소중하다. 그 친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았다. 만나자마자 웃으며 건네며 인사하며 잊지 않고 챙겨온 작은 선물 그리고 오랜 많이 돼도 어색하지 않은 대화. 그 순간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약속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맞춘다는 것 이상이다.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신뢰이고 마음의 표현이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 다시금 다짐했다. 누군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진심을 담자. 그것이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단단한 끈이라는 걸 느꼈으니까. 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약속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신 분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고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약속의 소중함, 감사함,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교육 아니면 책으로나 여러 가지의 그런 영향으로 약속을 잘 지키시고 성장하셨듯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독서와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으로 좋은 인성으로 키워가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을 했고요. 결국은 아이들한테 줘야 될 것이 인성일기 같아요. 인성일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숙지하시고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좋은 인성은 좋은 습관에서부터 있는 것이고 독서와 일기쓰기가 많은 사람한테 전파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그라 협동조합 모든 분들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